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죠.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는 발생과 생장,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지금 땀을 흘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항상성, 그렇죠? 그래서 항상성이 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생과 생장이 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얘는 안 읽어도 되지만 굳이 읽으면은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 닿게 된다. 발생과 생장 얘 맞죠? 선지 볼게요. 가나 항상성 맞고,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당연히 맞죠? 발생과 생장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죠. 이게 정의죠.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 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는 A에 해당하냐? 저온과 진화에 해당하냐? 맞죠? 더운 지역에 사는 애는 어쨌든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 거는 더운 지역에 살기 위한 적응과 진화를 거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 맞으니까 1번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1과 2를 나타냈다. 기억과 니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포도당을 세포 과정을 거쳐서 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억이 이산화탄소. 그럼 자동적으로 니은이 암모니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 CO2, 니은 NH3, 암모니아 다 찾았죠? 선지 볼게요. 기억의 이산화탄소 맞고,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를 전해낸다. 기본 개념 선지죠. 니은 맞고, 1과 2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둘 다 세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해 과정, 이화작용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둘 다. 그래서 맞으니까 2번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간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됐을 때 생성된 X에 대한 항체 Y의 구조를, 나는 X와 Y의 항원 항체 반응을 나타낸 거다.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항원결합 부위다. 항원결합 부위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 그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항원결합 부위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개념 공부했을 때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냐? 요거는 딱히 생명과 원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항원결합 부위는 요 뾰족한 부분,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위다라는 거를 그냥 인지하시면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 보니까 그림에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얘네 둘이가 이제 항원인 거고,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가 이제 항체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도 기억이 항원결합 부위다라는 거를 구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하다라는 거. 근데 요 그림만 보고 사전적으로 이미 기억이 항원결합 부위겠네 라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 볼게요. 아무튼 Y는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된다. Y가 뭐였죠? 항체였어요. 항체. 항체는 보자마자 형질세포로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냐? 아니죠. 기억이죠. 기억. 그래서 니은 선지 틀렸고,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이게 항원항체 반응이잖아요. 체액성 면역 반응을 다른 말로 항원항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 반응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체액성 면역에는 크게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있죠. 뭐 1차 면역이 됐건 2차 면역이 됐건 둘 다 형질세포에서 이런 항체가 만들어져서 항원항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이런 그림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선지 맞아서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내분비샘, 기억과 니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표적기관을 나타낸 거다. 기억과 니은은 전역과 후엽을 순서 없이. 그래서 요거는 내분비샘은 분비기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분비기관. 그래서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기관 어디냐? 뇌하수체 후엽인 거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TSH 분비기관 어디냐? 뇌하수체 전엽인 거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TSH의 표적기관은 갑상샘. 이 항인용 호르몬의 표적기관 어디냐? 콩팥이죠. 콩팥. 뭐 굳이 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지 볼게요. 기억은 후엽이냐? 전엽이죠. 전엽. 그래서 기억선지 틀렸고, 일단은 니은 선지 ADH는 콩팥에서 물의 제습을 촉진한다. 기본 개념이죠. ADH가 하는 기능이 요겁니다. 니은 선지.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TSH와 ADH는 모두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을 운반되냐? 모든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합니다. 수능에 출제된 모든 호르몬은 이런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선지는 바로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핵성이 이해인 식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체세포 분열 과정인 거 캐치해야 되고, 세포 1에서 3을 나타낸 거다. 1에서 3은 분열기의 전기, 분열기의 중기, 분열기의 후기 세포를 순서 없이 매칭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중기일 때가 예쁘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냐? 얘죠, 얘. 그래서 얘가 중기. 후기일 땐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자 2가 후기. 그럼 남은 로마자 1이 전기가 되겠죠. 선지 볼게요, 이제. 1은 전기세포 맞죠? 니은 선지. 3에서 상동연수체 접합이 일어나냐. 상동연수체 접합이 일어난 염색체를 뭐라고 하죠? 이가 염색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가 염색체는 언제 관찰되냐면 감수 1분열, 전기와 중기에서만 관찰됩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1이 됐건 2가 됐건 3이 됐건 애초에 이건 다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된 애들이니까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선지 틀렸고 1, 2, 3엔 모두 히스톤 단백질이 있냐? 1, 2, 3이 다 뭐예요? 세포잖아요. 세포. 세포 안에는 무조건 히스톤 단백질은 항상 있습니다. 뭐 히스톤 단백질이 있냐라는 선지 또는 뉴클레오솜 또는 뭐가 있을까요? DNA 이런 애들. 얘네들 다 만약에 묻는다라면 항상 맞는 선지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 맞아서 최종적으로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다. 그래서 연역자 탐구일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일단 가부터 읽어보면 암이 있는 생쥐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해서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암세포의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암세포의 수가 줄어들 거다. 이게 일단 가설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게 가설 설정. 그럼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암이 있는 생쥐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암세포의 수가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똑같은 말을 쓴 거잖아요. 가설과 결론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이 면역세포가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볼게요. 동일한 암이 있는 생쥐 집단 1과 2를 준비하고 2에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돕는 물질을 주사했다. 그러면은 얘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와서 암세포의 수가 줄어들 거라고요. 그쵸? 2에만. 그러면 여기는 암세포의 수가 적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과 2에서 암세포의 수를 측정했더니 A에서만 암세포의 수가 줄어들었대요. 지금 말한 어디예요? 로마자 2겠죠. A는 로마자 1과 2 중 하나다. 얘가 로마자 2가 되겠죠. 그래서 A 매칭하고 일단 선지 볼게요. 이제 기억 선지. 조작 변이는 기억의 주사 여부냐. 지금 2에만 주사했고 1에는 주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한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 맞고 니은 선지. A는 로마자 2냐 맞고 디귿 선지. 라는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 단계에 해당하냐. 결론을 내렸다며. 결론 도출 맞죠. 그래서 디귿 선지 맞으니까 최종적으로 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 A와 B가 방광에 연결된 경로를 표는 A와 B가 방광에 작용할 때 반응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이게 교감이잖아요. 교감. 이게 부교감이잖아요. 이건 바로 아실 거예요. 이제 신경계 공부를 했다면은.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방광에 작용하면 방광이 어떻게 돼요? 확장할 거고 부교감이 방광에 작용하면 수축하겠죠. 방광 확장, 방광 수축. 근데 A와 B 그대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빈칸을 뚫고 제가 출제자였다면 누가 확장이고 누가 수축이냐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대놓고 줘갖고 뭐 이 표는 굳이 뭐 안 주어줘도 되는 건데 왜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쉽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선지 볼게요. 교감신경에 신경질 이후 뉴런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보자마자 맞다라고 해야겠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나머지 어떤 신경에서 묻건 간에 나머지 신경에서는 항상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겠죠. 요거는 암기사항.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선지. B의 신경절 이전율은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냐. 지금 방광이잖아요. 방광의 신경절 이전율은 항상 여기랑 여기는 방광에 연결된 애는 교감이건 부교감이건 항상 척수에 있습니다. 방광에 연결된 자율신경들의 신경절 이전율은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정확히는 척수에도 있지만 척수의 속질에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척수에 회색질이 있다. 또는 그냥 척수에 있다. 뭐 셋 다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니은선지 보자마자 맞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선지. A와 B는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하냐. 가장 크게 신경계 분류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이게 정답이 아마 5번일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중추신경계는 뭐가 있죠? 뇌와 척수가 있어요. 근데 이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을 무슨 뉴런이라고 하냐면 연합뉴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연합뉴런이 모여갖고 뇌나 척수를 이루게 되는 거고, 이 연합뉴런이 모여서 어쨌든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그럼 이 연합뉴런을 제외한 어떠한 뉴런이 됐건 간에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에 속하겠죠. 얘는 뭐예요? 자율신경이잖아요. 연합뉴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맞다고 해야겠죠. 심지어 정확히는 이제 운동뉴런에 해당하죠. 얘네들은 운동 중에서 체성과 자율 중에 자율인 거고, 그 중에서 정확히 얘는 교감, 얘는 부교감인 거가 되겠죠. 어쨌든 말초신경에 속한다. 맞다. 그래서 7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자료다. A와 B는 배설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영양소를 흡수한다. 보자마자 음식물 분해한다. 이런 건 다 소화계와 관련 있죠. 그럼 자동적으로 B가 배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오줌을 통해 노폐물 다 배설계에 대한 설명 맞고, 선지 볼게요. A는 소화계 맞고, 소장은 소화계에 속하죠. 배설계에 속하지 않죠. 니은 틀렸고,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는 순환기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소화계에서 영양소를 예를 들어 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녀석들 다 흡수를 해갖고 다른 기관계들도 세포업을 하려면 포도당이나 각종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양소가 순환기를 통해서 혈액 타고 이동해갖고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귿선지 맞으니까 8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핵상이 2N인 동물 A부터 C의 세포 가에서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념수체와 기억을 나타냈다. 그럼 이게 기억이 뒤에 가보면 알 수 있듯이 X염 수체와 Y염 색채 중 하나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미 기출된 조건이라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상과 X를 나타냈다. 그럼 그림에서 Y가 제외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상과 Y염 색채를 나타냈다 하면은 X가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어떤 특정 성염수체 한 종류가 제외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이를 접근해야 되겠죠. 가에서 라즘 두 개는 A의 세포, A와 C의 성은 같다. 요거는 당장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그럼 일단 핵상부터 먼저 한번 쭉 찾아볼게요. 얘는 상도염체 쌍이 안 보이니까 핵상이 N. 얘는 상도염체 쌍이 보이니까 2N짜리죠. 근데 얘는 4 또는 6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건 4개인데 X염색체가 제외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X제외건 Y제외건 2N짜리에서 짝수개가 보이면 무조건 암컷의 세포입니다. 왜냐면 수컷에서는 뭔가 성염수체 하나를 제외할 때 Y제외로 하면 수컷에서는 2N 빼기 1개가 그림에서 보일 거고, X를 제외따더라도 수컷의 2N짜리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염수체 개수는 2N 빼기 1개예요. 얘가 홀수라는 말. 즉 수컷의 2N짜리 세포에서 보이는 염색체 개수는 무조건 홀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N짜리에서 짝수개가 보인다는 뜻은 무조건 암컷이라는 거다. X제외건 Y제외건. 자, 그 다음 얘는 2N짜리, 여기 상종염수체 쌍이 보이니까 2N짜리인데 개수를 세보니까 5개죠. 홀수개죠. 그러면 방금 말했다시피 수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짜리고 수컷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죠? 일단 2N짜리인데 상도염체 쌍이 보이니까 2N짜리고 6이 되겠죠. 홀수개니까 수컷인 거예요. 뭔가 성염수체 한 종류가 제외돼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종을 다 구분해 볼 거예요. 누가 같은 종이고 누가 다른 종이냐. 얘는 예를 들어 알파종이라 하면은 얘랑 염수체 모양과 크기가 전반적으로 다 똑같죠. 알파. 그 다음에 얘랑은 염수체 크기와 모양이 전반적으로 다 다르죠. 그럼 얘는 다른 종인 베타종. 그 다음에 얘랑 또 비교했을 때 종이 다르죠. 그쵸? 얘랑 종이 같겠죠. 그래서 얘를 알파종. 그러면 얘는 6짜리인 거죠, 얘도. 근데 그림에서 보이는 염수체 개수가 4개인 이유가 뭐다? X 염수체 2개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럼 X 제외면 뭐다?
y다. 그래서 얘가 기억이 y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상염색체와 y염색체를 나타내야만 그림에서 x염색체가 제외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n은 3. n은 3이란 뜻은 성염색체 하나, 상염색체 두 개가 그림에서 관찰되는 거고,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얘랑 얘는 상염색체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상염색체겠죠. 얘가 성염색체인 거고 얘가 y가 되겠죠. y. 그쵸? 그래서 얘가 수컷의 세포.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 둘이 상동, 얘들이 상염색체겠죠. 얘 둘이 상염색체. 얘는 따로 놀고 있는 y염색체고 그림에서 x염색체 하나가 제외되어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둘이는 상염색체, 얘랑 얘도 상염색체, 얘는 y염색체가 되겠죠. 그리고 x염색체가 그림에서 제외가 된 거죠.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체를 찾을 때는 마지막으로는 종과 성을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얘랑 알파 수컷이니까 얘 둘이가 개체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둘이가 A의 세포. 그 다음에 A와 C의 성은 같다 했으니까 C가 수컷이 돼야 돼. 얘가 C가 되고 나오면 얘가 B가 되겠죠. 그러면 다 푼 겁니다. 선점만 볼게요. 기억은 X냐? 기억은 Y염색체니까 틀렸고, 가는 A세포 맞고, 체세포분의 증기세포 한 개당 상분의 X는 B하고 C하고 비교하는 건데, 일단 B하고 C 둘 다 얘는 6자리인 동물이에요. 얘는 6자리라는 동물은 상염색체는 4개가 있을 거예요. 둘 다. 그쵸? 체세포 분열 중기대를 묻는 거니까. 근데 X염체 수는 암컷에서는 2개가 있을 거고 수컷에서는 1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4분의 2와 4분의 1을 비교하는 건데 얘가 더 작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얘가 더 큰 건데 얘가 더 작냐라고 물어보니까 디귿선진 틀렸겠죠. 그래서 9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질병 A부터 C의 병원체에서 특징 유무를 나타낸 거다. A부터 C는 결핵, 독감,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일단 유전 물질은 결핵, 독감, 말라리아 병원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일단 다 동그라미가 될 거고, 스스로 물질 대사하는 애는 누구냐?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이에요. 세균. 쓰면 세균.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죠. 그래서 원생생물.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하는 애는 원생생물과 세균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바이러스인 거고. 그래서 여기 X인 얘가 바이러스인 병원체 바이러스죠. 그래서 C가 독감이죠. 독감.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은 동그라미가 될 거고, 원생생물에 속한다. 원생생물 요거잖아요. 말라리아. 그래서 B가 말라리아. 남은 A가 이제 뭐죠? 결핵이 되겠죠. 결핵. 그래서 결핵. 그래서 얘는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선자 한번 봐볼게요. 기억은 X냐? 뭐 기억 동그라미죠. 그래서 기억선지 틀렸고, B는 비감염성 질병이냐? A, B, C 그냥 보자마자 셋 다 감염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틀렸지. 그쵸? B가 뭔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A, B, C 다 감염성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C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냐? 독감의 병원체 바이러스 맞죠?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거다. 기억과 니은은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요건 이미 기출에 나온 그래프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는 뜻은 식사한 거잖아요. 식사하면 어떻게 돼요? 혈중 포도당 농도, 즉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줄이기 위한 어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인슐린, 기억이 니은이 글루카곤으로 마무리되겠죠. 선지 볼게요.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낮추냐?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이렇게 물질을 전환함으로써 혈당량을 낮추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기억선지 맞다. 니은선지,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은 T2일 때와 T1일 때보다 높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혈중 포화 농도는 일반적으로 얘는 인슐린 그래프 개형하고 일반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T2일 때 어디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돼요. T1일 때 어디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돼요. 인슐린 그래프 그냥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혈중 포도 농도가 높아진 다음에 제가 방금 뭐라 했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높아진다 했죠. 그 다음에 혈중 포도 농도가 인슐린에 의해서 이제 감소하겠죠. 그럼 인슐린도 더 이상 많이 분비될 필요 없으니까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당량 그래프도 비슷할 건데 조금 더 먼저 일어나겠죠. 좀 더. 이 과정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인슐린 농도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차는 있을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니은선지는 T2일 때와 T1일 때도 높냐? T2일 때와 T1일 때보다 낮겠죠. 그래서 니은선지 틀렸고 기억과 니은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중간내가 아니라 간내의 시상 하부가 되겠죠. 혈당량 분비 조절 중추는 항상 간내의 시상 하부다. 혈당량뿐만 아니라 혈장 삼투압, 체온 조절 얘네들도 다 중추는 누구다? 간내의 시상 하부입니다. 어쨌든 디귿선지 틀려갖고 1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체 간은 같은 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말은 A, B, D가 전부 다 연관이란 뜻이죠. 일단. 근데 얘네 세 개가 상염색체 연관이냐, 성염색체 연관이냐는 저희가 찾아야 돼요. 표는 어떤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다 4인 가족이겠죠. 그래서 A, B,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1은 지원기 세포. 이거 놓쳤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에서 4는, 2, 3, 4는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생식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표기법부터 일단은 저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 그래프 다 아시겠죠? 이게 감수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양인데 보통 여기 시작점이 2예요. 출제자가 내는 시작이. 근데 여기는 1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2로 내기 때문에 여길 2, 4, 2, 1 이런 식으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원기라서 저는 지원기일 때 핵상이 뭐냐? 2n짜리고 핵 한 개당 DNA 양은 2니까 2n/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여기는 G2기나 체세포 분열 뭐 중기는 뭐 다른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체세포 분열 그래프죠. 어쨌든 얘도 똑같이 4로 둔다 했을 때 이 4는 어쨌든 G2기나 체세포 분열 중기나 또는 감수 1분열 중기가 해당된다. 그래서 2n/4로 표기를 할 거고 여기는 감수 2분열 과정의 세포죠. 그래서 얘는 n/2로 표기를 할 거고요. 핵상은 n이니까. 다음 여기 생식세포 얘는 n/1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런 식으로 가고 문제를 풀 건데 여기 그 말은 갈 건데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얘는 2n4 얘는 n2 얘는 n1 얘는 2n2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단은 지원기 세포인 2n/2 세포인 건 바로 줬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2n인데 합이 1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보자마자 성유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유전이고 남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세포 분열 파트 DNA 상대를 공부를 하셨다면 2n2 세포에서 이 합이 대립유전자 합이 1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성별은 남자고 성염색체 유전일 때가 유일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 연관이잖아요. 다 연관. 그러니까 B, D도 다 성염색체 연관인 거고 중요한 건 또 뭐냐? 연관된 유전자들의 대립유전자 합은 한 세포에서 이 대립유전자 합은 항상 서로 같습니다. 연관일 때. 이거 셋 다 연관인 거잖아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뭐 하나의 염색체 그렸을 때 여기 A, 여기 B, 여기 D에 대한 유전자가 있겠죠. 연관된 유전자들은 다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그 대립 유전자에 대한 합, 즉 A에 대한 개수, B 유전자 개수, D 유전자 개수는 한 세포에서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게 복제가 안 돼 있건 복제가 돼 있건 간에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A 개수 똑같이 2개, B 개수 2개, D 개수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상과 시기에 상관없이 연관된 유전자들의 대립 유전자 합은 무조건 똑같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이 1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합이 1이고 얘도 합이 1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합이 4죠. 그럼 여기 4. 얘도 물음표가 2가 되겠죠. 그래야 합이 4가 똑같이 다 4가 나오니까. 그 다음 얘도 여긴 합이 1이네요. 그러면 여기 0. 그 다음 여기 합이 1 똑같이 1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당장은 모르겠네요. 그쵸? 다 조금씩 가려져 있으니까. 이제 2, 3, 4가 n이냐, n1이냐, 2n4냐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일단은 세포 2부터 봤을 때 얘 합 4가 보이죠?
합 4면 무조건 2n4지. 그 다음에 얘는 숫자 1이 보이니까 n1 또는 2n인데 지금 2n4, n이 n1 중에 하나라 했어요. 그럼 얘는 n1 세포, 즉 생세포일 거고 남은 얘가 자동적으로 n2 세포가 되겠죠. 그리고 n2 세포는 대문자와 소문자 중에 한 종류의 대립 유전자밖에 가질 수가 없죠. n2랑 n1은 대립 유전자를 두 종류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즉 지금 n2 세포는 염색 분체 이렇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똑같은 대립 유전자 있겠죠. 즉 라지 B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있을 거다. 즉 스몰 b는 없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합이 2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합이 다 2가 나와야 된다. 마치 그래서 뭐 여기는 라지 A가 이렇게 밑에 있고 지금 라지 D가 이렇게 밑에 있는 뭐 마치 이런 연관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딸의 세포 4에서는. 자 일단 이 정도로면은 표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일종의 가계도 문제로 또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족 구성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 가계도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 간소하게 그려볼게요. 일단 이건 다 성유전이고 엄마가 A라는 성염색체 유전자를 가지니까 이 성유전 전부 다 X 유전이겠죠. 만약 다 Y 유전이면 엄마랑 딸은 A, B, D에 대한 유전자를 아예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 말은 그건 바로 모순이니까 다 X 연관이다. 그래서 아빠부터 쓰면 라지 A, 라지 B, 스몰 d 연관 그리고 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가 동형접합성이죠.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가 라지 D, 스몰 D냐 스몰 D, 라지 D냐 이거는 모르죠 아직은. 그러니까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들이 스몰 A, 라지 B, 스몰 D 연관 이렇게 돼 있겠죠 아들이. 그쵸? 그리고 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라지 A 이거는 N2세포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N2세포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연관된 염색체가 한 개 있는 거고 그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린 상황.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스몰 D가 채워지고 엄마는 라지 D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라지 D 쓰면 되고 Y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빠는 딸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요걸 주겠죠. 요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라지 A, 라지 B, 스몰 D가 아빠가 딸한테 준 거고 엄마는 뭘 줬다? 이제 요거 마지막 왼쪽 X 염색체를 딸한테 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 정리가 되는 거겠죠. 선지 볼게요 이제. 기억선지. A 더하기 B는 4냐? A 더하기 B 6이죠. 기억 틀렸고. 니은 선지. 4의 염색 분체수. 4의 염색 분체수는 제가 염색 분체수 모를 때는 항상 핵상에서 곱하기 2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얘는 감수 2분의 1 중기에는 감수 1분의 1 중기니까 곱하기 2만 하면 돼 핵상에서. 즉 분모는 세포 4의 염색 분체수는 2n개가 되는 거예요. 2n개. 정확히는 46개겠죠. 사람이니까 2n은 46이니까. 그 다음에 2의 염색 분체수. 얘의 염색 분체수는 2n 4세포, 즉 감수 1분의 1 중기세포니까 핵상에 곱하기 2를 한 값인 4n개가 될 거예요. 정확히는 92개가 되겠죠. 그래서 46분의 90인데 그 핵상으로 쓰면은 2n분의 4n이니까 어쨌든 약분돼서 값이 2가 나온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선지. 기억의 유전자형 뭐냐? 즉 딸의 유전자형을 묻고 있어요. 딸의 유전자형 뭐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죠. 그러니까 디귿 선지는 맞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니은 디귿 맞으니까 1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근육 원소의 마디 나와 있고 구간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설명이 있고요. 수축 과정에 기억 더하기 디귿, 니은 더하기 디귿을 나타냈고 x의 길을 나타냈다. 그리고 t1할 때 x의 길이는 l, 여기가 l이라는 거고 a대는 1.6이다. a대의 길이는 불변인 거 바로 반응하셔야겠죠. 그래서 t2일 때 a대의 길이도 1.6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게 보통은 이 기억 니은 디귿을 A, B, C로 가린 다음에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렇게 매칭하던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다 주어졌다는 점에서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일단은 계산 문제니까 표를 전 그릴 건데 어떤 표를 그릴 거냐, 이 근육 원소의 마디 그림을 표로 도식화한 표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 B, C, B가 뭐냐? 여기를 A 구간,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을 B 구간, 디귿을 C 구간,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을 B 구간, 여기 i대의 절반을 A 구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1일 때 X의 길이가 L이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는 그냥 흰색으로 다 써둘게요. 여기가 L이고, T2일 때 X의 길이가 2.8이고, 그 다음에 A대 길이가 1.6이라 나왔어요. 그럼 이만큼이 1.6이 되겠죠? A대는 BCB, 즉 요만큼이 A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A대 길이가 1.6 바로 주어져 있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뭘 할 수 있냐면 X의 길이는 A대 더하기 I대다 라는 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즉 여기 이렇게 더하면 X의 길이가 나오죠. 근데 제가 지금 한 요 부분이 1.6이니까 즉 I대가 얼마냐? 1.2가 되겠죠. T2일 때. 그럼 I대의 절반은 얼마냐? 0.6이 되겠죠. 그래서 0.6인 걸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그러면 T2일 때 기어 길이가 0.6이에요. 그러면 디귿의 길이가 0.8로 결정이 나겠죠. T2일 때 디귿의 길이가. 즉 디귿의 길이 여기를 0.8로 채우면 되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 합치면은 0.8이 나와야겠죠. 왜? 1.6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좌우 대칭이니까 여긴 0.4, 여기도 0.4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되고, 그 다음에 한쪽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1.0으로 불변인 것도 이제 캐치를 하셔야겠죠. 기억 더하기 니은은 불변, 한쪽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불변이다.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더의 디귿의 길이가 지금 1.2예요. T2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변화량을 생각하면 되겠죠. 변화량을 생각해도 되고, 뭐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뭐 변화량을 먼저 생각한다 했을 때 니은 더의 디귿은 저는 변화량을 x가 2델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델타, 얘는 마이너스 델타, 얘는 2델타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거든요. 요건 이제 뭐 쌤들이나 학생들마다 표현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 x하고 h대의 변화량은 똑같고, 얘는 그거의 절반이고, 얘는 기억하고 변화량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반대로 움직인다 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더의 디귿은 제가 쓴 방식대로 하면 변화량이 델타다. 그러고 지금 델타가 0.2가 감소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변화량이 델타라고요. 얘는 마이너스 델타, 얘는 2델타. 그럼 델타가 0.2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0.8. 그 다음에 한쪽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1.0으로 불변이죠. 그럼 여기가 0.2. 그 다음에 얘는 2델타니까 2배만큼 변해야 돼요. 여기 0.2 감소하는 동안 여기는 0.4 감소해야 되니까 1.2로 채우면 끝나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니은 더의 디귿이 1.4라며요. 그럼 요만큼이 합이 1.4가 나와야 돼. 근데 이만큼이 1.6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0.2겠죠? 그래서 0.2 채우고, 그럼 여기도 0.2 채우고, 그럼 합이 1.4니까 디귿이 1.2겠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엔 한쪽 액틴 필라멘트 길이 1.0으로 불변이니까 여긴 0.8이겠네. 이렇게 두 번째 풀이도 있겠죠. 그래서 변화량을 쓸 거냐? 아니면은 니은 더의 디귿. 이만큼이 1.4고, 그러면 1.4랑 무언가 더했을 때 1.6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구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 0.8 채우고, 그러면 x의 길이가 얼마냐? 다 더해보면 1.0, 1.0, 1.2 더하면 l은 3.2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선지를 한번 봐볼게요. 기억선지. x의 길이는 t1일 때랑 t2일 때랑 0.2 차이 나냐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0.4 차이 나죠. 그래서 기억이 일단 틀렸고, 니은 선지.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t2일 때 디귿의 길이를 더한 거. 즉 t1일 때 니은의 길이, t1일 때 니은의 길이 0.2, t2일 때 디귿의 길이, t2일 때 디귿의 길이 0.8 더하면 1.0 맞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선지. t1일 때 x의 z1로부터 z2 방향으로 8분의 3l. 그럼 8분의 3l이 얼마죠? l이 지금 3.2인 거 구했어요. 그러면은 8분의 3 곱하기 3.2 하면 얼마죠? 3.6에 곱해 3.2 하면 1.2가 되겠죠. 그러면 1.2만큼 떨어진 거리. 여기서 1.2만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디귿이겠죠, 디귿. 여기 이만큼이 1.0이고 니은을 넘어서서 디귿의 관찰이 되겠죠. Z1으로부터 Z2 방향, 즉 Z1로부터 Z2 방향 이렇게 가는 거니까 디귿에 해당할 거다. 제가 지금 표로 그렸잖아요. 그림 계산을 통해서 1점이 떨어지면은 디귿에 해당하겠네. 이렇게 선지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냐? 라고 묻는 선지, 즉 디귿 선지 맞겠죠. 그래서 일단 1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유전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가는 6번 염색체, 나는 7번 염색체에 있다.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며 대립유전자는 ABD가 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들어야 되는 생각. 한 쌍이고 ABD가 있다. 무슨 유전이냐면 복대립유전. 일단 복대립유전. 일단 표현형이 4가지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유전자가 3종류인데 4가지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중간 유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즉 ABD 사이에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애가 있다 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고, 왜냐면은 우열관계가 분명하면 A 표현형, B 표현형, D 표현형 3가지 표현형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4가지면 뭔가 중간 유전 표현형이 하나 추가됐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형이 A인 사람과 AB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 A인 사람 표현형이 A 표현형이죠. 얘도 A 표현형이 되려면 A가 B에 대해 우성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BD인 사람과 DD인 사람의 표현형은 같다. 그럼 BD인 애가 표현형이 D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D가 B에 대해 우성이 되겠죠. 즉 A가 B에 대해 우성, D가 B에 대해 우성인 거고, 이 둘을 종합하면은 아까 A, B, D 중에 중간 유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A랑 D가 중간 유전이 되는 거고 B가 가장 열성인 사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우열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사항이 뭐냐면 AB형식 혈액형이 되겠죠. 혈액형도 A하고 B가 중간 유전이고 O 유전자가 제일 열성이잖아요. 그래서 혈액형처럼 문제를 푸셔도 돼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 일단 가를 정리할 수 있고, 이제 나부터 볼게요. 나도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EFA에 결정된다. 그럼 여기까지 보자마자 나라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 관여하는 유전자 두 쌍이니까 얘는 보자마자 다인자 유전이다. 그쵸?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나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 말은 대문자 개수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냥. 그래서 뭐 요거는 가장 익숙한 다인자 조건이라는 거고, 그래서 뭐 요거 합쳐서 다인자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복대립은 6번에 있고 다인자는 7번, 즉 EF, 얘네 둘은 7번 연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즉 다인자끼리는 연관이고 복대립은 다인자 유전하고 다른 염색체, 즉 독립이다 라고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조건을 넘어가서 P는 유전자가 이렇대요. P와 Q는 나의 편이 서로 같다. 그러면은 나의 편이 서로 같다는 뜻은 대문자 개수가 같다라는 거죠. 뭐 어떤 대문자? 정확히 가에 대한 대문자가 아니라 이 F에 대한, 즉 라지 E와 라지 F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표현형이 같다는 뜻이. 자, 다음에 표현형이 12가지가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은 몇 곱하기 몇이 가능할지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에서 표현형 몇 가지, 나에서 표현형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곱해서 12가지가 나와야 돼. 가에서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오고 나에서 표현형이 몇 가지 나와서 그걸 둘을 곱해서 12가 나오려면 일단 가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가지수는 답은 넷 중 하나예요. 한 가지거나 두 가지거나 세 가지거나 네 가지거나, 뭐 답은 이 넷 중 하나죠, 무조건. 왜냐면 P가 A, B란 뜻은 일단 당연히 염색체가 P가 뭐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Q도 6번 염색체가 뭔가 있을 텐데 유전자가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P랑 Q랑. 그럼 교배를 몇 번 할 수 있냐면 가능한 교배의 경우의 수는 1번, 2번, 3번, 4번 가능하니까 그 4개가 다 다르거나 다 똑같거나 뭐 2개 똑같고 2개 다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3개의 표현이 나타날 수 있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1 곱하기 12거나 2 곱하기 6이거나 3 곱하기 4거나 4 곱하기 3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2개는 바로 속어야 되겠죠. 요거하고 요건 바로 소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EF는 7번 염색체 있다면서요. 그럼 7번 연관일 거 아니에요. 그쵸? 7번 염색체 이렇게 그리고 뭔가 EF가 연관일 거예요. Q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다인자 유전에서 가능한 교배의 경우의 수도 4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4개가 다 다르거나 뭐 아니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4가지 이하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처럼. 그래서 10이나 6가지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4가지거나 3가지거나 답은 이 둘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라지 스몰 라지 F 스몰 F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문자 개수가 몇 개냐면 대문자가 2개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EF가 상인 연관이냐 상반 연관이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EF가 만약에 이렇게 상인 연관일 수 있겠죠. 대문자끼리 연관, 소문자끼리 연관. 그럼 대문자 수로 치면은 왼쪽 염수체는 2개, 오른쪽 염수체는 대문자 0개겠죠. 이거거나 또는 상반 연관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요거는 대문자 개수가 1개 1개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P는 2,0이거나 1,1인 거예요. 그럼 Q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나의 편이 서로 같다 했으니까 대문자 개수가 2개로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염수체를 이렇게 따졌을 때 정확히 이렇게 2개 그려야 되지만 편의상 짝대기를 하나만 그릴게요. 그러면 대문자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Q가 그럼 똑같이 2, 0이거나 1,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Q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수가 몇 가지냐? 첫 번째 2,0, 2,0 그러니까 P도 2,0이고 Q도 2,0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2,0이고 Q가 1, 1인 경우. 세 번째 P가 1, 1이고 Q가 2,0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가 1, 1 Q가 1, 1인 경우. 이렇게 답이 넷 중 하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편의점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 얘 두 칸 차이, 얘 두 칸 차이. 이 간격이 똑같으면 무조건 간격이 똑같고 이 간격의 차이가 0이 아니다. 즉 양수다 하면은 무조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다인자율전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좀 하셨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도 차이가 0이고 얘는 차이가 두 칸 차이 나죠. 그러면은 두 칸과 0칸의 교배는 무조건 두 가지 나온다라고 저는 수업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뭐 해보셔야 돼요. 3과 1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뭐 3, 1, 3, 1. 그쵸? 그래서 어쨌든 편이 두 가지. 얘도 해보시면 4, 2, 0이 나올 거예요. 4, 2, 0. 대문자 개수가. 그쵸? 그 다음 얘도 똑같이 이제 이것만 뒤집은 거니까 똑같이 두 가지가 나올 거고, 얘는 그냥 다 해보면 대문자 개수가 2밖에 안 나오죠. 자손에. 즉 한 가지 편형밖에 안 나온다. 근데 지금 가능한 게 뭐예요? 답이 3 아니면 4 중 하나라고요. 근데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그쵸? 그럼 뭐밖에 안 되냐? 답이 요거죠. 요거. 답이 세 가지. 얘는 다 속어죠. 즉 4 곱하기 3이었네로 여러분들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고, P와 Q가 둘 다 2,0, 2,0 즉 상인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대립에서 네 가지 편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 여러분들이 혈액형처럼 생각했을 때 혈액형에서 네 가지 편형, 즉 자손에 A형, B형, AB형, O형이 다 태어난 거예요. 다시 자손에서 A형, B형, AB형, O형이 다 태어났다고요. 그럼 부모 유전자는 뭐겠어요? 무조건 A5, B5겠죠. 왜? A 하나 올라가고 B 하나 올라가고 O 하나 올라가고 O 하나 올라가고. A5, B5 교배일 때만 편형이 네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혈액형은 아니고, 즉 A, D, B잖아요. 그러면 A5, B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환하면은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는 AD와 편형이 네 가지 나오려면 AD와 무슨 교배? 정확히는 AB겠죠. AB와 DB 요 교배해야 되는 거예요. 즉 AO, BO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해보면은 AD면은 뭐예요? AD 표현형. AB면 뭐예요? A 표현형. BD면 무슨 표현형? D 표현형. BB면 무슨 표현형? B 표현형. 이렇게 네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Q의 유전자는 뭐겠어요? P가 AB라며. 그러면 Q는 DB고, 그 다음에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가 되겠죠. 정확히 얘 연관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다? 라지 F가 연관이고, 즉 요거를 다인자율전 대문자 수로 바꾸면 2, 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볼게요. 이제 기억선지. 기억선지가 아니다. 요거는 이제 선지를 봤을 때 A의 가와 나의 편형이 모두 Q와 같은 확률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복대립 표현형은 지금 표현형이 사실 Q가 뭔 표현인지 관심 없이 바로 4분의 1이겠네 라고 하시면 돼요. 왜? 그냥 나올 수 있는 복대립 모든 표현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네 가지란 뜻이. 그러면은 Q가 무슨 표현이 됐건 간에 모든 표현형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는 뜻은 그냥 4분의 1이 되겠죠. 보자마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얘가 BD면은 무슨 표현형이지? D 표현형이네? 그러면 엄마한테 D를 받아야 되고, 아빠한테는 A를 받으면 안 되고 B를 받아야겠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써도 되지만 시간이 아깝죠. 사실은 그냥 자손에 네 가지 표현이 다 나올 수 있어. 즉 A 표현형, D 표현형, B 표현형, AD 표현형 4개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럼 Q는 이 네 가지 표현형 중에 하나일 거니까 어차피 Q와 가의 표현이 같은 확률은 그냥 보자마자 4분의 1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편형의 Q와 같은 확률. 그러면은 아까 교배했을 때 이게 뭐가 나올 수 있다 했죠? 4, 2, 0이 나올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4가 몇 번 나오냐? 한 번 나오고요. 2가 두 번 나와요. 대문자 개수 2개짜리. 그리고 0이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비율이 1대 2대 1이 나온다. 근데 표현형이 지금 대문자 개수 2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확률은 일단은 4번 교배를 하는 거니까 4분의 Q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 비율 2니까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 즉 나의 표현형이 같은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곱하면 몇이다? 8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긴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고요. 왜냐하면 다인자 북대립이 연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인자는 다인자대로 해석하면 되고 북대립은 북대립대로 해석하면 되고 곱을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낼 숫자를 쪼갤 생각만 했으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진화될 가능성은 높아요. 이제 이 문제는 방금 말했다시피 다인자 유전과 북대립 유전이 얘네 둘이 지금 독립인 상황인 거예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상황. 근데 만약 수능 때 이 문제가 변형이 되거나 좀 더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얘네 둘끼리 뭔가 연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인자 북대립이 연관된 사항을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일단 뭐 사설 문제나 EBS, 올해 EBS는 수능 특강이 없었던 것 같고 저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수능 완성에는 한 문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 수능 완성을 제가 다 풀어보질 않아갖고 어쨌든 다인자 북대립이 연관된 상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만든 문제집인 디오렌제 에는 있어요. 다인자 북대립이 연관된 상황. 제가 만든 문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렌제를 한번 사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어떤 방향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다인자 북대립이 연관된 상황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칠판 지우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말지 신경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전도와 전달 문제고요. 일단 계속 읽어봤을 때 A부터 C의 지점 PQ와 D1에서 D6의 위치를 표는 P와 Q의 역치 이상의 작을 동시에 주고 경과된 시간이 지금 세 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3일 때랑 6일 때랑 7일 때. 그래서 정리하면 3ms일 때 D1과 D2. 제가 이거를 좀 이따 확대를 할 거라서 여기다 다시 편수를 할게요. D1과 D2. 그 다음에 6ms일 때 D3과 D4. 그 다음에 또 뭐죠? 7ms일 때 D5와 D6. D5와 D6.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고 막자를 나타냈다. T1과 T2는 3과 7을 순서 없이. 그럼 둘 중 하나가 3이거나 7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얼은 D1, D2, D5, D6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러면 3, 7이냐 7, 3이냐. 근데 이게 D1, D2, D5, D6이 그냥 정직하게 이거 4개가 완전히 다 섞여 있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문제 풀다가 T1이 3인 걸 구했어. 그럼 이 둘 중 하나가 D1이고 하나가 D2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3일 때는 D1과 D2가 묶여요. 7일 때는 D5와 D6이 묶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구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바로 구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D5인 걸 구했어. 그럼 얘는 보자마자 D6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D5와 D6이 하나의 이 경과된 시간 안에서 관찰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P와 D1 사이 거리는 1이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으로 줘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문장을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이 문제 이미 하나 변형한 걸 만들었거든요. 변형을 해보니까 이게 그림으로 여기가 겹쳐서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준 것 같아요. 요 자극하고 요 화살표하고 여기 이 간격 이게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변형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요 사이 거리가 1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x와 y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 순서 없이. 그래서 누가 플러스 30이고 누가 마이너스 60인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는 하나는 1이고 a와 b가 정확히는 얘네 둘이가 1이고 c가 속도가 2래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계속 넘어가서 a와 c 각각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점이 변하는 그린 가와 나 중 하나고, a는 가와 나 중 하나의 그래프를 쓴다는 거고 c는 나머지 하나다. 그러니까 얘가 a의 그래프라면 얘가 c의 그래프고 얘가 c의 그래프면 얘가 a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찾아야 돼요. 요거 일단 상황을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일단 접근을 해볼 건데 방금 말했다시피 일단 여기가 거리가 1인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항상 막전이 문제 풀 때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결진 지점이 표에 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하거든요. 일단 자결진 지점은 표에 없어요. 왜냐면 자결진 지점은 P 아니면 Q인데 표에 P하고 Q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냥 바로 주어진 D3과 D4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6ms일 때 D3과 D4 하나가 플러스 30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60이에요. 그쵸? 근데 누가 A의 그래프를 쓰는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걸 일단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생각을 해봤을 때 A와 B의 속도가 둘 다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C는 속도가 2고 그러면은 여기 P에다 작을 주고 D3과 D4 사이에 흥분이 도달하는데 걸린 얘네 둘의 시간 차이는 몇 초 차이 날까요? 0.5ms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0.5ms 걸리겠죠. 0.5ms 차이. 그러면은 이 막전이 변화 시간도 0.5ms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흥분 이동 시간 차이는 막전이 변화 시간 차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30과 D3과 D4 중 하나 플러스 30이잖아요. 그쵸 지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60인데 이 플러스 30으로부터 0.5초 차이 나는 지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0이.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요 그래프를 쓴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30은 여기잖아요. 그럼 0.5초 차이가 나려면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거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거나 여기거나인데 둘 다 막차이가 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이 절대가 안 나온다. 예를 들어 여기를 D3이라 하면 D4는 여기로 찍힐 거예요. 막차이가 0이 될 거고 만약에 플러스 30인 애가 D4라면 여기가 D3이 찍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0이니까 바로 모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어떤 그래프를 쓰냐? 일단 오른쪽 그래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일단 플러스 30 여기로부터 이제 0.5초 차이 나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1이거나 2여야 되는데 2일 때는 마이너스 80이니까 안 되고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60이네. 즉 막장의 그래프에서 이 시간이 더 길수록 자극 지점으로부터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D3 그쵸? 그 다음에 얘가 D4가 결정된다. 일단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D3에서의 막전이 즉 X가 플러스 30인 거예요. 그래서 X가 플러스 30 Y가 마이너스 60인 거는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구했고 A가 나그래프를 쓰니까 C가 가그래프를 쓰는 거겠죠.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매칭하면 되거든요. 얘는 여러분들이 요 상황 얘랑 얘를 지금 매칭해야 되는 거잖아요. 3과 7 그리고 D1과 D2, D5와 D6 얘네들을 매칭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할게요. A 먼저 최대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A는 P와 D1 사이 거리, P와 D2 사이 거리를 알고 있잖아요. 반면에 B는 전달 시간도 있고 요 사이 거리가 몇 cm인지도 모르니까 A에서 최대한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직접. 3ms일 때 D1과 D2의 막전이가 몇이 될 수 있을까를. 그래서 이제 P에다 작을 주고 D1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거리가 1cm고 속도가 1이야. 그럼 그냥 1ms 걸리겠죠. 즉 1ms 걸릴 거고 막전의 변화 시간은 2ms 만큼 변하겠죠. 왜냐면 경과된 시간이 3ms니까. 그럼 얘 막전이가 얼마냐? 플러스 30 나와야 되겠죠. 그쵸? 플러스 30은 아니고 여기는 마이너스 80이 나와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2 더하기 1이 되겠죠. 왜? P와 D2 사이의 거리는 2cm잖아요.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1이면 어디냐? 마이너스 60이 나온다. 그래서 3ms일 때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60이 표에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냐? 요거네요. 정확히. 그쵸? 얘는 마이너스 8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60인 즉 마이너스 80인 기억이 D1, 니은이 D2고 T1이 3ms고 T2가 7ms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누가 D5고 누가 D6인지만 찾으면 끝나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찾으면 되냐? 아까 한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D5에서 D6으로 갈 때 몇 초 차이가 날까요? 속도가 2예요. 그래서 3cm를 가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1.5초가 걸리겠죠. 정확히는 1.5ms 차이가 나야 돼요.
즉 1.5ms만큼 D5가 먼저 도착했고 D6이 그 나중에 도착했죠. 그러면 그래프에서도 1.55ms 차이가 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막차이가 하나가 마이너스 10이고 하나가 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 좌표가 사실 여기는 여기 재분교일 때 없으니까 여기 먼저 생각하는 게 순리죠. 여기서 이제 1.5 차이를 내려면 2.5일 때랑 1일 때면 딱 만족이 되겠네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증명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이 0이 탈분극의 0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1.5ms 차이가 나야 된다 했잖아요. 방금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서는 뭐라 설명하냐면 이제 흥분 이동 시간 차이는 막자의 변화 시간 차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1.5ms 이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차이가 나면은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그 시간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그래서 1.5 차이가 나려면은 0이거나 즉 0이거나 1.5를 더하면 몇이에요? 3이 되겠죠. 즉 만약 이 0이 탈분교 0이었다면 나머지 요 막전이는 몇이 되어야 하냐면 마이너스 70 또는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0이니까 바로 무슨? 그러면은 0이 무슨 0이냐? 재분극의 0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분극 상태 0이다. 즉 이제 막전의 변화 시간이 2.5ms고 흥분 이동 시간이 4.5ms인 거예요. 그거 둘을 더해야 이제 7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1.5 차이를 내려면 여기서 1.5를 뺀 값인 여기 1이 되겠죠. 만약 1.5를 늘린다면 막장이가 마이너스 70이 나오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70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5를 줄여야 되는, 즉 얘는 몇 더하기 몇이냐, 막장이 변화 시간이 1ms고 이제 흥분 이동 시간이 6ms가 되겠죠. 그러면 4.5랑 6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늦게 도달한 거예요. 얘는 도달하는데 6ms 걸렸고 얘는 도달하는데 4.5ms 걸린 거니까 얘가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D5, 남은 디귿이 D6 이렇게 결정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겉보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요 생각,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 요 생각을 하면은 얘네 지점 매칭하고 시간 매칭이 간단하게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왜 A부터 봤냐? D1과 D2 사이의 거리가 딱 나와 있으니까 B보다는 당연히 A부터 먼저 해석할 생각하는 게 순리다 라는 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뭐 나름 과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다 주어졌었잖아요. 문장 조건으로. 근데 그냥 표현을 6ms일 때 D3과 D4, 그리고 나머지 두 시점을 그냥 T1일 때 기억과 니은, T2일 때 디귿과 리을,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은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D1, D2, D5, D6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냥 이렇게 조건을 주더라도 제가 그냥 이렇게도 문제 한번 풀어봤거든요. 이렇게 풀어도 똑같이 이렇게 다 매칭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력 한번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로도 그냥 얘네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T1과 T2는 3ms와 7ms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는 그대로 가져가고, 근데 D1과 D5나 D1과 D6 이렇게 다른 신경의 지점들이 이 경과된 시간에서 관찰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 매칭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바꾸고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린다 라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이 문제 자체는 겉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전위에서 공부했던 논리들만 잘 적용을 해보면은 그냥 손쉽게 뚫리는 문제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이 문제가 저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문제 중에서 이전 문제보다도 얘가 전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작년 9월 모의평가하고 비슷합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도 저는 막전위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유전 문제보다, 이번 6월도 저는 유전보단 얘가 좀 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해요. 그만큼 유전이 좀 많이 쉽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 공부를 어쨌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엔 수능에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막전위보다 유전이 더 어렵긴 할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작년 수능에도 결국엔 유전이 막전위보다는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선지 볼게요 이제. 기억 선지. x는 플러스 30이냐? 맞죠? 니은 선지. 리을은 D6이냐? 리을은 D5죠? 니은 틀렸고. 디귿 선지. Q에 역치사의 작업을 주고 경관 시간이 6ms일 때 D5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D5를 묻고 있어요. 그럼 막전이 지금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4.5ms 걸렸다는 게 Q에다 자극 주고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4.5ms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여기 4.5가. 그러면은 여전히 Q에다 작을 주고 D5까지 가는 데는 4.5ms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6ms일 때 묻는 거잖아요. 경과된 시간이.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은 1.5ms가 되면서 지금 요거는 C는 어떤 그래프를 쓰는 거죠? 이 그래프를 쓰죠.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다. 즉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선진 맞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아니면은 요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지금 요때가 7ms일 때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6ms일 때 D5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거는 불변이겠네? 근데 지금 경과한 시간이 1ms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이 막자의 변화 시간을 그냥 1ms 줄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2.5에서 1ms 줄이면 1.5니까 탈분극 맞네. 그래서 디귿선지 맞겠네. 라고 문제를 푸시는 게 사실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 해설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전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거다. 그냥 한번 쭉 확인하시면 되고 바로 선지 볼게요. 늑대가 말코 손바닥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포식과 피식이죠. 종이 다르죠, 얘네 둘은. 그러니까 기억에 얘에 해당하냐. 다른 얘네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 다른 종이겠죠, 당연히.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기억선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선지. 지으류. 얘는 뭐냐? 얘는 생물이에요. 그냥 생물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으류에 의해 암석의 풍화가 촉진. 얘는 비생물이죠. 그래서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인 거예요. 요 니은선지는. 그럼 누구냐? 생물이 비생물한테 요인 주는 거. 디귿의 예에 해당하겠죠. 근데 니은에 해당하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분해자는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냐? 아니죠. 비생물은 빛, 온도, 토양, 공기 또는 뭐 영양염류. 그래서 영양염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양염류가 비생물적 요인에 포함된다. 그리고 뭐 자갈, 빛, 온도, 토양, 물 이런 애들이 해당하는 거죠. 분해자는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얘네 셋 다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선지 틀렸다. 그래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일조형제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다. 가에서 다 중 2개는 13번 염색체에 나머지 1개는 X염색체에 있다. 즉 이 문제는 2개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상염색체 연관. 하나는 이제 성염색체 있다라는 뜻이고 HRT에 의해 가나다가 각각 결정되고 다 대문자가 우성이라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가나다 중에 2개는 우성형질, 하나는 열성형질이래요. 그 다음에 성별과 가에서 다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 자, 이것까지는 이제 뭐 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핵형이 모두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핵형이 정상이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뜻은 높은 확률로 이제 비분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22인 생세포 기억. 얘는 n-1. 24인 생세포. 얘는 n+1. n-1과 n+1이 수정되면은 2n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형이 정상인 자녀 4가 태어난 거다. 어쨌든 자녀 4는 뭔가 돌연변이 생세포 둘이 만나서 태어난 애예요. 그 다음에 기억과 뇌의 형성 과정에서 13번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에선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야겠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다 대문자가 우성이에요. H가 우성, R이 우성, T가 우성. 다 대문자 우성이고 2개가 우성형질, 하나는 열성형질. 당장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자녀 4도 돌연변이 자손이니까 일단 자녀 4는 제외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정상 구성원들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봤을 때 일단 가부터 둘 다 부모가 가를 발현했는데 자손의 가를 발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는 우성형질이 되겠죠. 부모가 발현 여부 같은데 자손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우성 편형인 거예요. 부모가 발현한 게 센 거다. 왜냐면 거꾸로 만약에 가가 열성형질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부모는 모두 다 스몰 h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스몰 h만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자손에 라지 h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럴 순 없겠죠. 부모 모두 스몰 h만 갖는데 자손에 라지 h를 갖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쵸?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가게도 이 문제를 해설을 들으려고 시도를 한다면은 이 정도 기본 원리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건 안다는 전제 하에 계속 설명을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부모가 발현했고 자손이 발현하지 않았으니까 가는 우성 형질. 그래서 저는 편의상 그냥 이렇게 써요.
가 발행 유전자, 지읒은 정상 유전자. 그 다음에 우열을 파악한 직후엔 제가 상징명 하자고 설명하거든요. 상징명은 뭐냐? 남자 환자의 어머니나 딸은 무조건 병을 발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억 Y,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이렇다. 그럼 이 남자의 엄마나 딸한테는 다 가 발현 유전자, 즉 기억 유전자가 가니까 무조건 병을 발현해야 돼요. 근데 봤을 때 아버지가 남자죠. 남자 환자의 딸을 보니까 딸이 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성염색체면 모순인 거죠. 이게 상징명인 겁니다. 그래서 가가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당장 누가 연관인지 모르고 여기까지는 또 똑같이 생겼어요. 요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당장 뭐가 연관인지, 누가 상이고 누가 성인지는 이것만 봤을 땐 당장 알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가계도 일단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자손이 4명이니까 이 정도 가계도를 그리고 자녀 4는 일단 제외를 해보고요. 여기 조금 옆에 문제 있으니까 자녀 4만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가에 대한 유전자형 먼저 한번 쭉 써볼게요. 그래서 부호는 모두 다 라지 H를 갖고 있겠죠. 근데 저는 가계도는 문제는 그냥 한글로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지 H 대신 기억 유전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자녀 2는 스몰 H, 스몰 H가 되겠죠. 그냥 근데 정상이라 쓸게요. 지읒. 그럼 부호 모두 정상 유전자를 하나씩 이제 자녀 2한테 물려줬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 3도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봤을 때 요 염수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요 염수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 염수체 똑같이 자녀 3한테도 가고 이 염수체 똑같이 자녀 3한테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 연관된 형질에 대한 유전자 형도 어떻게 써요? 자녀 2와 자녀 3이 무조건 똑같겠죠? 그럼 발현 여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봤을 때 봐봐요. 여기를 예를 들어 뭐 x가 있고 여기 y가 있다 해봐요. 그러면 얘 xy고 얘도 xy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똑같으니까 이 연관된 형질에 대한 발현 여부도 자녀 2와 자녀 3이 똑같겠죠. 그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야 되는 형질, 이 연관인 건데 그러면 얘가 아니고 얘가 연관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상염색체 연관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상유전, 이제 다가 성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은 지금 돌연변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표현형이 반대인 부녀 모자를 찾으라고 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발견될 경우 여자의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를 보면 되냐? 지금 표현형이 다른 부녀 모자, 즉 아빠와 딸이나 엄마와 아들을 보라는 건데 표현형이 다른 부녀, 여기랑 여기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자가 발현한 게 우성 표현형이라는 거예요. 다가 우성 표현형인 거죠. 그래서 다가 우성 형질이구나. 이렇게 풀라고 이제 저는 항상 수업 때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빠가 정상 Y잖아요. 그럼 정상이 딸한테 내려가겠죠. 딸은 디귿 발현했으니까 디귿 쓰이겠죠. 디귿 정상인데 디귿 발현했으니까 디귿이 우성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눈풀을 이 정도는 눈풀로 하길 바란다는 거고. 이 정도로 표현형이 반대인 부녀네? 그러면 여자가 발현한 게 우성 표현형이다. 그러면 디귿이 우성 형질이겠구나. 이렇게 사고하는 게 좀 스킬처럼 풀 수 있고 스킬이라 하기도 좀 모호한 그런 간단한 단순 논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 그래서 우성 형질 2개 나왔어요. 그러면 열쇠 형질은 나가 열쇠 형질이 되겠죠. 자동적으로. 참고로 이 형질 개수에 대한 조건은 과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연관 채우다 보면은 나가 열쇠 형질인 거 그냥 구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이 조건 없이 그냥 나가 열쇠인 걸 직접 한번 열쇠 형질이라는 걸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약간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 문제는 과조건이 있어요. 요 개수 조건이 우성형질, 열쇠형질 개수 조건이 과조건이다. 없이도 문제가 풀린다. 근데 제가 보기엔 평가원의 배려 같아요. 좀 더 뭐 쉽게 풀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 그냥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풀어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관인 유전자형 먼저 최대한 쓰면 끝나요. 그래서 나를 발현한 애들 먼저 쭉 쓸게요. 엄마가 나를 발현했으니까 이제 니은이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연결한 걸 토대로 계속 써볼게요. 니은 내려가고 자녀 2와 자녀 3은 둘 다 정상이니까 정상 이렇게 쓰고 정상이 아빠한테 올라갔을 거고 그 다음에 자녀 1이 니은이죠. 나를 발현했으니까 그럼 니은이 부모한테 하나씩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기억 니은. 아빠는 무조건 일단 요 왼쪽 염색체를 줬겠네. 이것까진 바로 알 수 있고, 엄마는 왼쪽을 줬냐 오른쪽을 줬냐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가가 우선 형질이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자녀 4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녀 4는 나를 발행했으니까 똑같이 니은 니은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돼요? 정상 스물치 라고 쓰면 되죠. 근데 얘는 돌연변이라면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핵형이 정상이잖아요. 핵형이 정상이라는 뜻은 그냥 정상적인 애인데 태어날 때만 부모의 정자와 부모의 난자만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되고, 막상 유전자형 쓸 때는 그냥 정상인처럼 생각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염색체는 누구한테 받겠죠? 무조건 엄마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오른쪽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내려갔구나. 그러면은 엄마가 n+1. 그래서 엄마가 n+1. 즉 난자. 니은이 이제 엄마 거고 n-1. 염색체 수가 22인 생세포 기억이 아빠의 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13번 염색체, 좌우 염색체를 아예 안 준 거고, 엄마는 13번, 즉 오른쪽 염색체만 2개 준 거다. 자녀 누구한테? 4한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뭐 성염색체 유전은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해설의 차원에서 그냥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뭐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자, 아빠는 달을 발하지 않았으니까 정상 Y. 그 다음에 엄마는 달을 발했으니까 디귿 쓰고, 그 다음에 자녀 1은 남자니까 디귿 Y 쓰면 되고, 자녀 2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스몰티가 되겠죠. 우선 형질이니까. 그럼 정상 쓰면 되고, 정상 아빠한테, 정상 하나 엄마한테. 그 다음에 자녀 3은 디귿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 4는 디귿 발현했고 아빠한테 그냥 정상 받았겠죠. 이렇게 풀면 이제 완벽하게 유전자형 다 구한 겁니다. 여기는 뭔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 한번 봐볼게요. 기억선지. 나는 우선 형질이냐? 나는 열쇠 형질이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선지. 아버지에서 스몰치, 라지알 스몰티를 모두 갖는 정자 형성될 수 있냐라고 묻는데, 스몰치가 뭐예요 지금? 정상. 라지알이 뭐예요? 정상. 스몰티가 뭐예요? 정상. 그래서 가나다에 대해서 다 정상인 정자를 가질 수 있냐라고 묻는 건데, 정상 다 가질 수 있죠. 아빠에서 연관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 선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선지. 니은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냐. 그래서 니은은 난자가 맞는데 이거는 2분열 비분리다. 1분열, 2분열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염색체 비분리 파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1분열이라면은 n+1에서 1분열이라면 좌우 염색체가 한꺼번에 이동해야 되는 거고, 2분열 n+1이면은 왼쪽 염색체가 2개 가거나 오른쪽 염색체가 2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염색체가 2개 내려갔으니까 2분열 비분리구나. 요거는 비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어쨌든 디귿 선지는 2분열이어야 돼서 틀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7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지역 1과 2의 식물 군집에서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다. 1과 2 각각의 방향구를 설치해서 A부터 C의 분포를 조사했다. 다음에 개체수,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중요치를 구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야 될 게, 상대 빈도 셋 다 더하면은 100일 거고, 상대 피도 다 더하면 100 나올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중요치는 다 더하면 몇 나올 거예요? 중요치 합은 항상 300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몰랐다면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합은 항상 300이다. 모든 종의 중요치 합은 항상 300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합쳐서 200이죠. 그럼 여기 물음표가 100인 거예요. 왜 그러냐? 상대 빈도 다 더하면 100 나오는 건 아실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음표가 20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 피도 다 더하면 100이죠. 그리고 상대 밀도도 있죠. 상대 밀도도 모든 종 A, B, C 다 더하면 100 나오겠죠. 근데 모든 종의 중요치 합이 뭐예요? 모든 종의 상대 밀도 합, 모든 종의 상대 빈도 합, 모든 종의 상대 피도 합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다 합치면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즉 30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논리로 이거 더하면 얼마다? 200이죠. 그럼 이 물음표는 100이겠죠. 그래서 우점종은 일단은 이 지역 1에서 우점종은 C고, 지역 2에서 우점종은 125인 A가 되겠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우점종은 중요치가 제일 큰 애다. 그쵸? 그래서 디귿 선지는 일단 보자마자 틀렸어요. 그쵸?
우점종이 1과 2에서 둘 다 A냐고 묻는데 1에서는 C고 2에서는 A잖아요. 그래서 디귿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1에서 C의 상대 밀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뭐 한번 구해볼게요. 중요치가 110에서 상대 빈도하고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을 빼버리면 상대 밀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 85고, 그럼 얘가 얼마다? 25가 되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또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도 100에서 50을 빼면은 5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100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 25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 밀도 B는 개체수 B하고 똑같아야 돼요. 지금 2대 1대 1이죠. 그럼 얘도 2대 1대 1이 나와야 돼요. B와 C가 상대 밀도가 같다는 뜻은 개체수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C의 개체수는 5마리다. 뭐 묻진 않지만 굳이 구하면. 어쨌든 기억선지 C의 상대 밀도는 25%. 맞죠? 그래서 기억선지 맞다. 그 다음 니은선지. 2에서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그래서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P도 구하면 돼요. 상대 P도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P도가 제일 큰 애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상대 빈도 다 더하면 10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가 30이겠죠. 그리고 요거 둘 더하면 65죠. 그리고 상대 밀도까지 더해야 7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여기 둘 A와 B의 상대 밀도 더하면 90이 나와야 돼요. 둘이 합쳐갖고. 그쵸? 근데 그 90이 30대 15로 이제 쪼개면 되는 거죠. 30대 15. 그러니까 이 개체수 B하고 상대 밀도 B가 똑같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2대 1이잖아요. 2대 1. 그러면 상대 밀도 B도 2대 1로 쪼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몇을? 이거 둘 합치면 90이잖아요. 90을 2대 1로 쪼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0과 30으로 쪼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상대 밀도 B가 6대 3대 1이잖아요. 그러면 B하고 C가 3대 1이 나온다는 뜻은 15대 몇이에요? 15대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C의 개체수는 5마리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 더하면 100이죠. 그 다음에 이 물음표까지 더하면 125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25가 될 거고요. 이거 셋 다 더하면 100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얼마냐? 40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10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상대 P도는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죠. 그래서 지역 2에서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쪽은 B가 맞다. 그래서 니은선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지 가, 나에 대한 자료다. 가, 나 중 하나만 X염색체에 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죠.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 라는 말인 거고, 라지 A가 우성, 라지 B가 우성이래요. 그쵸? 그래서 뭐 표시를 해두고요. 발현 여부가 있어요. 가계도에 대한 발현 여부가 있는데, 그러면 발현 여부 일단 쭉 한번 써볼게요. 발현 여부를 쓰면서 부모가 발현 여부 같은지, 일단은 A는 남자고 둘 다 뭘 발현했는지 모르니까 물음표를 써둘게요. 그 다음에 6번은 기억니은 발현. 이렇게 쓰면서 부모가 발현 여부 같은데 자손이 다른 경우 꼴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1번, 2번 둘 다 정상인데 3번이 기억 발현했으니까 보자마자 가는 열소의 형질이네 라고 여러분들 일단 푸셔야겠죠. 뭐 이유는 당연히 가계도 개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유는 아실 거고 17번에서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거꾸로 뭐 반대라 가정하면 바로 모순이 나와서 그런 거죠. 근데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도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번이 가를 발현했으니까 얘는 가 발현 유전자 최소 하나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받았건 간에 부모는 정상이니까 정상이 병에대 우성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증명할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뭐 바로 부모가 발현 여부 같은데 자손이 다른 경우 꼴이 보이면 부모가 우성 편형, 부모가 발현한 게 센 거다. 즉 정상이 우성이다. 라는 거는 바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바르고 알 수 없어요. 그쵸? 여기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추가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0, 1, 1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뭐부터 좀 생각할 수 있냐? 일단은 스몰 a는 지금 a에 대한 걸 제가 좀 알잖아요. a에 대한 거 먼저 한번 좀 해봐도 돼요. 그래서 4번이 스몰 a가 몇 개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번은 유전자에 뭐예요? 라지 a 무언가일 거예요. 한글로 쓰면 정확히는 정상 무언가일 거거든요. 라지 a 하나 있고 근데 라지 a가 2개일 수도 있고 정상 기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라지 a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즉 기억은 몇 아니면 몇이냐?
그러니까 스몰 a가 지금 기억 발행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1 또는 0이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당장 몰라요. 그래서 이제 b를 볼 건데 일단 한꺼번에 좀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라지 b, 스몰 b가 한꺼번에 주어진 상황, 그리고 누굴 한 번에 보면 되냐면 a. 이게 지금 기억 기억으로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체세포라고 나와 있어요. 가계도 문제에서 그냥 체세포라고 표현하면은 지원기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묵적으로 가계도 문제 풀 때는 체세포라 표현하면 지원기 세포입니다. 즉 제 표기법대로 하면은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포 분열 파트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알 텐데, 즉 지원기 세포에서 이 대립유전자 합은 남자에서 몇이 나올 수 있냐? 남자에서는 이 합이 1 또는 2가 나올 수 있고, 여자에서는 합이 2 또는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0은 Y유전일 거고, 이 라지비랑 솔비 합쳐서 여자에서 0이 나온다. 체세포에서. 그러면은 Y유전이에요. 얘는 Y유전이 아니고 얘는 성유전. X유전인지 Y유전인지는 몰라요. 남자에서 이 대립유전자 체세포에서 이게 합이 2가 나왔다? 이게 상유전. 이 정도 지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가 X유전인지 Y유전인지는 모르는 거고요. 세포분열 문제 풀 때. 근데 참고로 가계도 문제에서는 X염색체, Y염색체 유전은 없는 거로 그냥 여러분들 문제를 바로 푸셔도 돼요. 가계도 문제는 Y염색체 유전을 안 내네요. 보통 웬만해서는. 평가에서 한 8, 9년 동안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계도 문제 풀 때는, 심지어 이 문제는 뭐 X염색체에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하는 그럼 상에 있겠지. 또는 뭐 여자가 둘 다 발현한 여자가 있으니까 애초에 Y염색체 유전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가계도에서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X염색체 유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 합이 지금 남자에서 1 또는 2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기억이 1 또는 2가 나오려면 기억이 뭐겠어요? 1일 수밖에 없죠. 그쵸? 뭐 만약에 이게 합쳐서 1이 나온다 그럼 기억이 0.5가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이 1이다 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이 1이다 라는 거고, 남자에서 A가 남자잖아요. 남자에서 지금 합이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유전인 거예요. 아, B가 상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A가 무슨 유전? X유전인 거예요. 즉 가가 성유전, 나가 상유전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 1 이렇게 채우고, 3번이 라지비를 하나 갖고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모든 구성원은 라지비, 솔비 합이 2가 나와야 돼요. 상유전이니까. 그쵸? 다 2개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거고, 3번이 이형접합성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를 발현하지 않았죠. 그러면 나는 무슨 형질? 열쇠 형질이 되겠죠. 라지비, 스몰비인데 정상이잖아요. 그쵸? 그럼 라지비가 정상 유전자, 스몰비가 나 발현 유전자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4번의 나의 전장은 뭐가 될 거예요? 4번은 나의 전장이 뭐다? 니은, 니은이 될 거예요. 니은, 니은. 그쵸? 스몰비, 스몰비. 그러면은 스몰비가 4번에서 몇 개냐? 2개겠죠. 그래서 디귿이 2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디귿이 2, 니은이 0으로 마무리된다. 그쵸? 그래서 합쳐선 다 2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 0, 여기 2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저는 바로 일단 선지 봐볼게요. 기억선지. 가의 전자는 X염색체 있냐? 맞죠? 나가 상염색체, 가가 X유전. 니은선지. 스몰 a의 DNA 상대량. 스몰 a가 스몰 a DNA 상대량이 디귿이 뭐예요? 디귿이 2죠. 2인 구성원이 몇 명 있냐? 즉 스몰 a 스몰 a 인 사람이 몇 명 있냐? 즉 한글로 치면은 기억인 사람이 몇 명 있냐? 유전자 형이.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누구다? 여자다. 왜? 성유전을 동연접합성으로 갖는 거는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는 기억 Y거나 정상 Y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발현한 여자가 몇 명인지를 찾으면 돼요. 그림에서. 보자마자 몇 명이에요? 6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겠죠. 니은선지 틀렸다 보자마자. 그쵸? 그 다음에 디귿선지.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지금 나만 발현될 확률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A와 O의 가와 나의 유전자를 구해야 돼요. 그럼 5의 나의 유전자부터 구해볼게요. 5는 어떻게 될까? 5는 니은, 니은이 되겠죠. 스몰 b. 가의 유전자는 뭐다? 라지 A를 일단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정상이니까. 그 다음에 6번이 기억이잖아요. 스몰 a. 그럼 기억 하나 올라가겠죠. 부모한테 하나씩. 그러면은 5번은 정상 기억 니은, 니은이 될 거고,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기억 Y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일단은 A는 B에 대한 유전자는 뭐냐? 표를 보니까 라지 B하고 스몰 b가 하나씩 있죠. 즉 이형접합성이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좀 더 확대해서 써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A는 기억 Y, 정상 니은. 그 다음에 5번은 정상 기억, 니은, 니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만 발현될 확률을 묻고 있어요. 그럼 가는 일단 발현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가를 발현하지 않는 정상 유전자가 일단 필요하고 2분의 1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빠는 기억을 주건 Y를 주건 상관없어져요. 왜? 라지 A가 정상 유전자고 정상 유전자가 기억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니까. 그럼 이제 나만 발현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나는 스몰 b만 가져야만 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빠가 이 정상 유전자를 주면 안 돼요. 라지 b를 주면 안 돼. 즉 스몰 b를 줘야겠죠. 그러면은 엄마는 무조건 니은을 뭐가 됐건 하나 주니까 여기서 엄마에서 확률이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4분의 1이 나오니까 디귿선지 8분의 1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디귿선지는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귿 틀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푼 것처럼 가게도 이 구성원 유전자를 찾는 거는 선지에서 묻는 구성원만 찾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공부할 때는 근데 다 한번 구해보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연습을 해야만 이렇게 제가 지금 선지에서 묻는 애들을 찾는 시간이 그래도 좀 단축이 될 거예요. 그런 훈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참고로 뭐 여기 4번 아까 이관님 이거라 했잖아요. 얘만 마지막으로 구해보면은 4번 지금 20에 하나 있으니까 이형접합성이니까 정확히는 정상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정상 기억 이 정도.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채우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답은 다 구했고 문제 필요한 논리들은 전부 다 설명드렸으니까 19번 문제 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칠판 지우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다. A와 B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지금 A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예요. 그럼 A가 뭐예요? 종 다양성이죠. 그럼 자동적으로 B가 뭐예요? B는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죠. 끝났죠? 선제 볼게요. A는 종 다양성 맞고 A가 감소하는 원인 중에는 서식지 파괴가 있다.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는 서식지 단편화, 뭐 서식지 파괴 다 비슷한 맥락이죠. 서식지가 파괴되면 당연히 종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서식하는 종이 좀 줄겠죠. 그러니까 니은 선지 맞겠고.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높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은 환경이 변하면 살아남기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바뀐 환경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멸종될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디귿선지 틀렸으니까 2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모의고사 해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